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지난달 1일이었죠. 가해 운전자는 10대의 무면허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무려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무거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법률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사고 안전 또 교통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보내시면 상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YTN 라디오 적응을 하셨나요? 네, 한 달 정도 됐습니까? 그래도 올 때마다 긴장하고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뭐 TV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네. 도로 상황 보면 네. 운전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많이 하고 있죠. 도로에 참 차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변호사님 주머니 사정은 조금씩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저도 힘듭니다. 다르신 분들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죄송스럽더라고요. 자, 앞서 잠깐 소개했던 국민청원글 국토부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추석에 이제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이 렌터카 차량을 대여한 걸 또 대여해서 여대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건, 이 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그리고 특가 도주치사 이 부분에는 구속 송치 의견으로 갔고요. 또 동승한자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그리고 차량 대여 관련해서 빌려준 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유상운송 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선자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그러니까 어제 이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내년 1월 21일부터는 이와 같은 차량 대여 관련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 확인 의무를 차량 대여업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되고요. 또 11월 말일부터 지금부터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단속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라고 하고 다각적으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과 대여 같은 것을 건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 사건을 보면은 무면허의 뺑소니입니다. 이거 큰 사안인데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이제 법에서 따로 가중처벌하진 않고요. 이게 처음에 뺑소니라는 것이 특가도주 뺑소니가 특가법에서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교통사고 따로 사고 내고 난 뒤에 도주하면 유기치상, 유기치사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합쳐봐야 형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합범으로 이와 같은 특가도주 치상, 치사에 대해서 가중하도록 형이 되었는데 이제 또 여기에서 무면허가 하나 더 붙는다고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특가법에 따른 법정형을 실체적 경합해서 형을 가중을 하는데 특가법에 따른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은 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고요.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무면허가요? 네. 무면허가
보통 아시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너무 약한데요? 네. 예.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도 2천만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무면허운전은 같은 12대 중과시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맨정신에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정형은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돼서 가중한다 해봐야 무기징역은 그대로 더 이상 가중할 거 없으니까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은 5년에서 30년인데 1년이 더해지니까 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아니라 5년에서 3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될 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정형을 떠나가도 또 양형 기준이 있는데 특가 도주치사의 양형 기준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입니다. 뭐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몇 개월 정도 더 추가될 뿐이지 뭐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한다라는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네.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청소년도 촉법소년에서 이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지 뭐 처벌을 안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처럼 사고 현장에서 도망을 치면 뺑소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네, 뺑소니라는 것이 보통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차량을 파손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구호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54조에는 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그냥 도주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고를 내고 다친 그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명함 같은 거 주지 않고 그게 뺑소니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현실을 고려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고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호조치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것을 제3자, 판사님은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실체적 진실은 그러하지만 결국 뭐 녹음된 것도 없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남은 거는 교통사고 발생한 건 맞고 갔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낙받았다는 것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뺑소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명함도 주고 연락처도 받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명함 기본적으로 주시고 연락처도 보통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전화하면 바로 찍히니까 뭐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녹음이라도 하셔가지고 뭐 사소한 사고 그냥 뭐 보통 접촉사고 나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도 안 부르고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 끝냈다가 나중에는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뺑소니를 몰릴 수도 있고 또 문제는 피해자분이 반대로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가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며칠 지나고 왜 그냥 뺑소니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로 주고 말로 받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화님께서는 강력하게 중형을 내려야 하며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같은 마음입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누군가 다쳤을 때만 이 뺑소니가 성립이 됩니까? 네. 먼저 다쳤을 때, 그리고 크게 본다면 뺑소니는 대인 뺑소니, 대물 뺑소니. 사람이 다치면 대인 뺑소니. 뭐 차량이 파손됐다면 대물 뺑소니.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발생된 뺑소니라면 접촉 뺑소니. 접촉이 없었는데 다른 차량이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러면 비접촉 뺑소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쳤다면 대인 뺑소니가 될 것이고 또 다쳤다는 것이 어느 정도 다쳤느냐.
보통 가벼운 저촉 사고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전치 2주의 상해만 나오더라도 통상적으로 뺑소니가 되거든요. 예. 법원에서는 뭐 2주 상해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뺑소니라는 죄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예. 일상적인 치료로 자연 치유가 되는 뭐 멍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로 안 봐서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2주 상해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다면 예. 그리고 가해차는 운전자가 그대로 갔다면 뺑소니가 되니까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즉시 정차한 후에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그리고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갔다가 네. 양심에 찔리는 거지. 후회하고 네. 몇 분 만에 돌아와서 네. 아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음주 과속 사망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평택 그 고속화도로에서 일어난 일이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는데요. 예. 이 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 본인이 13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제 발로 다시. 그와 같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찰은 뭐 CCTV가 없고 잘 모르니까 뺑소니로 입건조차도 안 했는데 예.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이 이거 뺑소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뺑소니로 구속 송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또 이와 같은 7분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예. 이미 도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뺑소니 해당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도 왔으니까. 네. 예. 일단 뺑소니는 맞습니다. 네, 뺑소니는 이미 기수가 이루어졌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왔으니까 참작을 좀 하는군요. 예.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혹시 뺑소니 어원 아세요? 뺑소니 요건요? 예. 왜 뺑소니라고 할까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어떻게 보면 저도 궁금해요, 저 갑자기. 예, 법적인 정확한 어원 그러니까 문구는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규정하고 있고 예. 도주 차량 등에 관한 부상, 사망 요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뺑소니라고 말하는데 예. 그것까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부터 갑자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사건처럼 운전자가 면허가 없을 때도 있고 네. 음주운전이라서 같이 tas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 이렇게 증언하면 함께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호 조치만 다 한다고 뭐 뺑소니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예.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운전한 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거든요. 예.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것은 그 피해자는 누군지는 특정됐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운전자 바꿔치기가 뺑소니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도주까지로 평가될 정도가 된다면 운전자 바꿔치기 자체가 아무리 구호 조치를 해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되거든요. 직접 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의 정범이 되고 예. 또 운전자가 자기가 좀 바꿔줘라고 이야기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죄까지 됩니다. 예. 더 나아가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신고하는데 이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신고하면 보험 사기죄에도 해당됩니다. 예. 이와 같은 형이 다 합쳐가지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6057번님께서는 좀 전에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의 형량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법정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량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중이 되나요? 네. 뺑소니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질문으로 하고 답변 드릴게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특가도주치사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5년 법정형은 이상? 상당히 높거든요. 예.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예. 살인죄와 법정형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사형이 이미 시행 안 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예.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양형 기준은 또 엄청난 살인죄와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비슷한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본형은 10년에서 16년형인데
특가법 도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하고 10년에서 16년하고 법정형은 비슷한데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면 사망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부작위한 살인죄로도 충분히 의뢰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보여지를 못했는데 뭐 진짜 죄질이 나쁘고 국민들이 공부를 산다면 뺑소니가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 등에서 네. 급정지했을 때 걸어가던 분이 놀라서 좀 넘어진다거나 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네. 비접촉 뺑소니도 같이 처벌이 됩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같이 처벌됩니다. 비접촉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자분들이 유의하실 분이 내하고 부딪히지도 않는데 내가 왜 도와줘.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라고 하시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예. 안 부딪혔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부딪혔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뭐 하고 가다가는 그게 비접촉 뺑소니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예. 그렇게 본인이 잘못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형사처벌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뺑소니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운전자에게 과한 경우만 생각하는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이제 다만 과실이 없는 경우 예. 뭐 신호 대기 중에 정체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혔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냥 가게 되면 그거는 뺑소니에는 해당 안 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미조치죄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 과실 없다고 그냥 갔다. 뭐 신호위반, 나는 신호위반 안 했고 신호 따라가는데 상대방이 일반 과실로 발생된 사고다라고 그냥 가면 뺑소니는 안 되지만 사고 미조치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런 게 있군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상담 풀어보도록 하죠. 네. 2666번님,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 2차선 좌회전 차선인데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2차선에서 상대도 같이 진행하는데 약간 우측으로 빠지듯이 멀어져서 저는 2차선 쪽으로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제 차 조수석 뒷문 쪽을 부딪혔습니다. 몇 대면 나올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교차로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데요. 예. 교차로 내에서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누가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가피해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유도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 차량이 2차로로 좌회전하려다가 좀 더 우측으로 치워서 좌회전하려고 했다. 그 사이에 나도 뭐 1차로에서 좌회전했지만 2차로로 약간 치우쳐서 좌회전하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둘 다 상황이 똑같아요. 아, 둘 다 거기까지는 치우친 거죠, 오른쪽으로. 예. 그러니까 2차로 차량도 우측이 치우치니까 1차로 차량도 우측으로 치우친 것일 뿐이고 예.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충격 부위가 결국 제보자 차량이 시청자분님 차량이 뒷부분이 부딪혔다는 말은 예. 그래도 제보자님이 피해자로 평가돼야 될 것이고 그 상대방이 가해자로 평가돼야 될 것인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과실 5대5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는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예. 일단 6대 4인데 네. 지금 이 상황 문자로만 보기에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이 4 정도의 네, 과실이 피해자로 있다. 보입니다. 예. 애청자분들께서 이 뺑소니의 어원을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9878번님께서는 사전적으로 네. 뺑소니는 일단 뺑손의 전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어렵네요. 이게 어렵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뺑은 네. 빼다, 달아나다, 내빼다의 속어고 네. 이 빼치다의 빼를 추출해서 여기에 이응이 붙은 꼴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뺑이 좀 이렇게 달아나다의 뜻 같아요. 예. 좋은 거 오늘 하나 공부하고 가면 근데 어렵습니다. 예. 네.
8259번님께서는 좌회선 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직진을 하는 차량 때문에 저는 급정거를 했고요. 제 뒤에 오던 퀵배달 오토바이 아저씨가 제 차에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전 급히 내려서 아저씨를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가해 차량은 그냥 가버리더군요. 아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뺑소니로 사이버 신고했지만 경고 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뺑소니를 신고했는데 경고 조치를 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제 시청자분님이 급정지했고 뒤에 따라오던 그러면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중간에 있던 시청자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오히려 추돌한 차량 오토바이가 안전거리 미확보였고 또 좌회전한 그 선행 차량 둘 간의 과실 비율을 나눠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이 그냥 도주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경고 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경찰이 인지해서 사건 수사할 수도 있지만 또 피해자는 정식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의견은 본인이 인지해서는 뭐 이렇게 경고치를 끝냈지만 별도 고소해가지고 오히려 뺑소니를 고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실비율 판단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중간에 지금 보내주신 가운데 차량분만 그렇죠. 오히려 오토바이 차량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941번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신호 시 좌회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아닙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비보호 좌회전은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비보호 좌회전이 예전에는 신호 위반이었기 때문에 뭐 100대 0으로 보다가 신호 위반에서 빠졌어요. 근데 신호 위반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보험사에서는 8대 2로 봅니다. 보험사의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에서 기본과실 8대 1로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8대 1로 보는데 그냥 8대 1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상을 보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전혀 예상 못했다면 진행하는 차량 무과실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법원 간에 대해서 과실비율 판단에 대해서도 많은 괴리가 있고요. 또 운전자들과 보험사 간에서도 많은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골목길 좁은 길에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긁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뺑소니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대물 뺑소니인데 그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는 할 필요 없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주정차된 것이 맞으니까. 그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마찬가지로 사고 미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도로교통법 148조에서는 이와 같이 처벌하는 근거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거라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미수죄는 처벌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전에는 처벌조차 못했는데 2017년도부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했는데 도로교통법 156조 10호에 본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콕 같은 경우도 그렇겠네요. 문콕은 또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콕은 이게 운전 중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팔려고 할 때나 내리고 다 종료하고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콕은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좀 여쭤보셨는데 방송 이후에 다시 듣기가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